호구입니까? 지금까지 그걸 남 퍼주고 있게. 그런데 이제 치명적으로 자기한테도 피해가 가요.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어른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그런 법 같은 거 필요 없고 자신이 믿는 것은 자신의 도덕이다. 가짜 광기와 진짜 광기의 차이점이 이게 진짜 광기예요. 안녕하세요. 시작은 미미하지만의 김서희. 이용주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작은 미미하지만 1화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일단 프로그램의 이름이 네. 시작은 미미하지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밈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시작이 미미한 것도 맞고요. 네. 그리고 또 밈이죠. M-E-M-E 그 밈.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맞습니다. 네, 시작은 미미하지만 끝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끝이 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무조건 네. 이 밈친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끝은 창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믿지 않는 느낌인데. 저희 그러면 바로 밈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녹화하기 전부터 네. 밈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재밌는 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바로 첫 번째 밈은 되게 신기한데 어떤 그림인가요, 지금? 저게요. 그 트위터에서 굉장히 그 화제가 됐던 밈 중에 하나인데요. 저분은 이제 중국 분이에요. 네, 중국어 하시잖아요. 짜오따 슈아이라는 게 어. 굉장히 잘생긴 존자를 찾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진짜요? 네, 그래가지고 좀 웃기네요. 네, 존자를 찾고 계시는 이분. 네, 이분이 그쵸. still can't believe how accurate this meme is. 이 밈이 얼마나 이 정확한지 나 믿을 수가 없다. 중국 선수가 있고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Do nothing. 그리고 이겼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미국 선수 한번 볼까요? 난리가 났죠. 막 마두로 납치해 오고 국제법 무시하고 중동 부수고 쿠데타 막 조정하고 막 캐나다 협박하고 막 나토 부수고 그리고 졌어. 그러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Make China Great Again.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리고 또 다음 밈을 또 봐봐야겠죠. 지금 이게 지지율인데요. 이것도 밈인가요? 이건 지지율이 아니고요. 세계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을 찾으라라는 이 설문조사였습니다. 미국의 폭스뉴스 있죠. 네. 미국 폭스뉴스는 진보입니까, 보수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예요. 네. 강성 보수층인데 거기에서 내보낸 겁니다. 자, 1위 누구죠? 거기서 트럼프를 꼽은 거예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세계 평화에 가장 해가 되는 인물 41%. 대단합니다. 자, 2위 누구죠? 김정은 씨. 김정은이가 사실은 그동안 1위를 네. 꾸준히 지켜왔는데 트럼프가 압도적이에요. 지금 2배가 넘어. 뭔가 이거 보니까 좀 트럼프한테 고맙기도 한데요. 왜죠? 뭔가 김정은이 2위로 갔다는 거에 대해서 좀 고맙기도 하고. 왜요? 네. 친북이세요? 친북이라기보다는 안 그래도 제가 지금 중국어를 하고 있고 네. 또 중국 외신 캐스터로 있다 보니까 네. 약간 불안하네요. 지금. 완전 레드팀이야. 아니요, 이거 좀 잘 편집해 주시면. 뭘 편집을 해? 시진핑 나옵니다. 시진핑이 7%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저희가 요 전밈에서도 봤듯이 중국은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기에서도 랭킹이 점점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트럼프 대 나머지 4명을 봤을 때도 지금 다 합했을 때도 지금 이렇게 1대4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대결 구도가. 네. 그렇죠. 정말 큰 해가 되고 있네요, 지금. 사실은 저거를 폭스뉴스가 보도했다는 점에서 폭스뉴스도 지금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거야. 네. 내가 그동안 트럼프를 지지하는 이 언론이었지만 이게 맞나 싶으니까 저런 걸 이제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슬슬.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마지막 밈으로 넘어왔는데요. 지금 이 밈. 이거에 대한 속뜻을 좀 저희가 설명을 해도 되는 걸까요? 해보세요. 사실 저도 잘 네. 모르겠지만 반미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 이런 이미지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일단 제가 눈에 보이는 것만 좀 짚어보자면 네. 뇌를 줬습니다. 그렇죠. 뇌를 줬는데 아니요, 저 미국인인데요? 라고 했는데 이게 저는 무슨 뜻인지 용주 씨 입으로 듣고 네. 싶습니다. 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저게 뭐냐면 사실은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날뛰다 보니까 미국인들에 대한 이 혐오감이 점점 세계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대 커뮤니티 중 하나인 이제 레딧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 사이트에서는 저 밈이 너무 자주 올라와요. 미국인이 포스팅만 하면 저 밈이 밑에 댓글로 무조건 달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는 것도 황당한데 저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고라는 생각이 좀 들잖아요. 그럴 때마다 지금 저 밈을 보여주는 거죠. 너 뇌를 좀 가질래? 아니야, 괜찮아, 고마워, 나는 미국 사람이야.
약간 좀 미국인 혐오가 담겨 있는 밈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실 우리도 그동안 관세를 엄청 많이 맞았고 그렇죠. 심지어 이번에 다시 뭐 관세 25%로 다시 올린다 그랬잖아요. 협상을 지금 몇 번을 했는데 이 사람이 진짜 해도 이거 너무하지.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저거 보면은 솔직히 그래 맞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희가 오늘 밈친자님께서 준비해주신 밈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보고자 특별한 분을 모셔봤습니다. 토크하러 가시죠. So play YMCA. Go ahead. Let's go. Nice and loud. 오늘 주제가 어떻게 되죠? 오늘 주제 대망의 첫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트럼프는 왜 그린란드를 이렇게 탐내는 걸까? 아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행보를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궁금증 오늘 시원하게 풀어주실 특별한 분 한번 모셨습니다. 임상훈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편집장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전 편집장님. 전 편집장이요? 그럼 더 위대해진 건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네. 지금은 그 인문결 연구소라고 네. 그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소장님 좋습니다. 소장님 오늘 많이 좀 배우겠습니다. 네.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소장님, 이 지금 그린란드가 네. 사실 우리가 그 세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냥 얼음 땅이에요. 네. 이름은 그린란드인데 완전 아이스, 완전 둘이 바뀌어 있죠. 아이슬란드하고 그린란드하고. 그죠? 예. 그런데 이 그린란드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뭐 이게 무슨 쓸모가 있을까 싶은데 아니 왜 이렇게 이걸 탐내는 걸까요? 뭐 지정학적으로 뭐 과학적으로 뭐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가 많이 있죠. 사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그 일기 때부터 사실은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죠.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웬 뜬금없는 소리냐.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너무 유아적 사고를 많이 하는 것 같다. 유아적 예. 사고요. 그래서 이제 그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일 때 네. 그런 건 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엄마들이 주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딱 그 얘기를 해줬었는데 이거 이기 들어와가지고 장난이 아닌 거죠. 완전 지금 제가 그 밈 하나 보내드렸는데 지금 애기처럼 그 떼를 엄청 쓰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막 그린란드 좋아가지고 응애.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그 그린란드를 가지겠다. 네. 안 주면 빼앗겠다. 맞아요.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지, 네. 그리고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것인지, 유럽은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나눠져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금 최근에 유럽 그쪽이랑 트럼프랑 합의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게 어제 기사로 제가 좀 봤는데 네. 이게 둘이서 합의가 그러면 된 거면 음.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그린란드는? 합의가 진짜 어디까지 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합의라는 것도 사실은 더 심각한 쪽 한번 가보십시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언제부터 합의한다, 좀 미뤄졌다, 됐다, 더 간다, 뭐 지금까지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합의됐다라는 발표가 나와도 진짜 이제 됐나 보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고 사실은 아직은 더 많이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사실 뭐 가자지구나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에서 분쟁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협의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고. 근데 이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그런 분쟁 자체가 없었는데 없었죠. 트럼프가 이 분쟁을 만들어내면서 협의까지 이르게 된 거잖아요. 네네. 이거를 트럼프의 정치력으로 봐야 돼요? 정치력으로 흔히 많이 보죠. 그런데 저는 글쎄요, 그 정치력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어디까지 적용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어느 한 기관이나 어느 한 개인이 있을 때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어떤 그 물력 그리고 어떤 그 경제력 아니면 어떤 그 물리적인 힘 이런 것들을 주고 나서 무엇을 하라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것과 분명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사람 역시 능력 있어라고 과연 할 수가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 정도의 어떤 그 물리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 근데 광활한 영토 그런 그 국제적인 지위 이런 걸 가지고 그 정도 하는 것이 정치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글쎄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좀 보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떼 쓰는 건 정치력은 솔직히 아니잖아요. 아니 떼 써서 뭐 다 되면 뭐 법은 왜 있어? 심지어 트럼프가 그 인터내셔널 러, 이 국제법도 지킬 필요가 없다. 네. 그걸 막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Is there anything that could stop you if you wanted to? Yeah, there's one thing, my own morality, my own mind. It's the only thing that can stop, and that's very good. I don't need international law. I'm not looking to hurt people. 자신은 그런 법 같은 거 필요 없고 자신이 믿는 것은 자신의 도덕이다. 도덕이요? 네. 근데 좀 도덕이 없어 보이잖아, 이 사람. 아니 근데 말은 돼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자기의 도덕은 있죠. 네. 어떤 그 흉악한 범죄자도 자기한테 도덕은 있어요. 아. 남들과 그 도덕을 공유할 수 없는 이상한 도덕이니까 그러는 건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꼭 그런 도덕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여간 좀 독특한 도덕을 갖고 계신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와는 다른 도덕이다. 네. 이게 도덕인지 도둑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트럼프가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뭔가 그린란드를 이제 와서 가지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한 1940년대에도 이제 미국이 계속해서 그린란드를 좀 가지려고 하는 시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원래부터 이렇게 그린란드를 좀 가지려고 했는데 트럼프가 어떤 자신의 이력을 만들려고 이렇게 좀 시도를 해보는 게 아닌지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정말 본심을 들어가 볼 수는 없겠죠. 본인의 생각은 본인만 알겠지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배경, 그다음에 현재 미국의 그 영향력,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그 이익관계 이런 것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그 지금까지 이력이라든가 어떤 성향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합리적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과거에도 이제 그 미국은 그런 시도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도를 볼 때 그 잘 보면은 분명 그린란드는 그 지질학적으로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국이 있고 그 위에 캐나다 있잖아요. 네. 그 위로 그린란드가 있죠. 지구는 구형이잖아요. 네. 동그란 지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은 사실상 가깝기는 그리고 지질학적으로는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너무 그 지금까지 아이스, 그러니까는 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었고 쓸모없는 땅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는 않았는데 다만 미국 입장에서는 20세기 중반 즈음에 안보상의 어떤 필요성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자원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도 그 P2P이라고 하는 그 기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그 20세기 중반부터 그렇게 미군이 이제 기지를 거기 가지고 있었어요. 영향력이 지금보다 그때가 조금 더 컸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그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근데 이제 생각같이 별로 가치는 없다 이렇게 하면서 점점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영향력을 축소해 왔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랬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는 얼음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워밍이야. 네. 그죠? 네. 그러면서 이 기후 변화 이게 뜻밖의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북극에 있는 많은 얼음들이 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린란드 땅에도 많은 얼음들이 이제 점점 녹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쓸만한 땅이 나오겠는데 이런 생각. 그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 그린란드 위치를 잘 보시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지도를 보시면 안 되고 이렇게 구형, 네. 이 지구본을 보시면은 그린란드 위치가 잘 보면은 이 그린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오른쪽에는 이 대서양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가면은 또 태평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요한 지금까지 두 개의 바다, 대서양과 태평양 그것을 연결하고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그게 연결된다는 느낌이 안 들었던 것이 북극은 꽁꽁 얼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점점 녹는다는 거죠.
당장은 이제 그렇지는 않지만 앞으로 북극항이 열린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기회가 어디로 가느냐 아니 많은 나라들이 이제 군침을 흘리고 있는 건데 바로 제일 가까운 것은 러시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과거에 지금도 물론 조그마한 그 군사 기지를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정도로 이 가까운 위치에 있는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더 영향력을 많이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북극에 대한 영향력을 우리가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점점 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인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러면 사실은 뭐 트럼프가 대외적으로는 이제 그린란드에 있는 자원들을 자기가 조금 뭐 이용해 보겠다. 그래서 미국 경제 한번 내가 살려보겠다. 뭐 이랬는데 실제로 지금 뭐 그린란드 이슈 떠오른 뒤에 뭐 원자재 값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금 일단은 이게 그린란드와 자원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라고 하기엔 좀 그렇잖아요. 사실상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뭔가 그런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 네.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오르긴 올랐더라고요. 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 리스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니켈이나 우라늄 그리고 히토류 중에서도 중히토류가 좀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그린란드 이슈를 보실 때 뭔가 그린란드에 있는 자원이 있어서 이 자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사실 금값도 오르고 은값도 오르잖아요. 이렇게 귀금속이 오르면서 같이 이런 다른 금속들도 올랐다라고 봐주시는 게 이게 좀 더 맞는 맥락인 것 같긴 합니다. 와, 굉장히 전문가 같았어요. 역시 한국 경제 간판 아나운서 나온 모습. 간판 시켜주시나요, 저? 간판이지? 아니라고 하는 사람 댓글 다세요.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뭐 이게 사실은 그렇게 오른 게 트럼프 때문만은 또 아닐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는 지금 뭐 니켈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오로지 히토류 얘기만 했어요. 근데 정말로 히토류를 미국이 거기 가서 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기술력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히토류 뭐 캘 수는 있죠. 근데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론적인 질문으로 가가지고 미국이 그린란드를 소유할 수 있느냐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그 비용이 어떤 것이냐, 경제적 가치가 있느냐 그거가 이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히토류를 캔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당연히 캘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비용을 지불하고 그 문제는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토류라는 것이 물론 중요한 광물 아니겠습니까? 그건 맞는데 사실상 그 어떤 광물이라는 것이 이런 게 있죠. 일단 땅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걸 캐내야 되는 게 첫 번째겠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제하고 네. 가공하고 뭐 등등 이런 전체적인 차원으로 봤을 때는 히토류를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캐내는 것이 문제 아니라 정제하고 가공하고 이런 데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지금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당장 히토류를 만약에 캐낸다, 그걸 미국 땅에 가져가서 이걸 가공하고 정제하고 그러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하지? 결국 그럼 중국에 다시 보내야 되나? 그럼 굳이 중국에서 또 중국에 돈을 지불하고 이런 것을 거기서 캐내 가지고 해야 되나?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정말 중국이 히토류를 가지고 어떤 그 안보 차원으로 그 압박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뭐 그린란드 땅에 있는 히토류 등등 다른 곳에 있는 히토류 이런 것들도 이제 채굴을 하려고 시도를 하겠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당장 채굴한다고 끝이 아니니까. 그럼 이걸 정제하고 가공하고 이런 것들을 그런 이 망을 유럽이든 아니면 자국이든 간에 아니면 뭐 어디 다른 호주가 어디가 됐든 간에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아직은 그게 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히토류는 캐는 거 누구나 캘 수 있대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정제하는 건데 네. 그 정제하는데 어마무시한 이 환경 파괴가 되고 심지어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내몽고래 중국 네. 중국 통이시잖아요. 아 그래요? 한국 경제에서 중국 제일 잘하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중국어도 할 줄 아세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 네. 중국어 한마디. 니하오. 저도 그건 알아듣는데. 니하오는 누구나 다 해. 내 조카도 해, 니하오는. 그거 말고 니하오 말고 뭘 해야 될까요? 시다다에게 영상 편지. 시주석 말씀하시는 거죠? 시다다. 니하오. 네. 그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아, 바로 들통났어. 큰일 났네. 또 방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정제하는데 되게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정제하는 기술을 실제로 갖추는 게 7에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제가 네. 실제로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주식 시장에도 이제 영향을 미치는가를 좀 봤을 때 히토류나 자원 섹터 있잖아요. 중국 안에서도 이제 북방 히토, 중국 히토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들이 실제로 이 히토류나 뭐 미중 갈등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수혜를 입을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실제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절대 수혜를 입을 수 맞습니다. 없다라고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히토류를 네. 위해서 어떤 그 그린란드에 관심이 있다. 이거는 사실은 핑계에 가깝고요. 당장 물론 앞으로는 가능성이 있죠. 모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는 데에 당장 어떤 경제성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는 그거는 당장은 불가능하다. 이쪽에 가깝고 그러니까 그린란드에 관심이 있는데 뭔가가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중에 하나로 이제 집어넣은 것이 히토류라는 것이지 당장 히토류가 미국의 어떤 부에 어떤 뭔가 영향을 준다든가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아니, 제가 그저께 집에서 또 다큐멘터리 봤는데 내몽골에 중국 최대 히토류 생산하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그냥 거기에 흐르는 모든 강들이 갖다 까매요. 아, 그죠? 네, 금속이 이렇게 다 있으니까. 다 흐르는 거야, 그 까맣구나. 강으로.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로 환경오염이 심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우리는 충정로역에서 네. 히토류를 채굴해서 정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강남 압구정까지는 사람이 못 살아요. 그 정도로 이 환경 파괴가 심해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인권 존중하고 막 심지어 인건비도 높죠.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자기 생명 깎아 먹으면서 히토류를 정제할 수 있겠냐 이거야. 이거는 못 한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뜻 맞죠? 선생님?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맞죠.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환경 오염 문제라는 것인데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이 만약에 정말로 어떤 이 공급망을 형성하고 싶다면은 유럽이나 할 수 있겠어요? 유럽에서 어느 나라에서 그걸 받을까요? 그럼 미국 본토? 글쎄요. 어느 주에서 그걸 받을까요? 그럼 뭐 호주에서 아닐 겁니다.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최근에 이 트럼프가 사실 이 그린란드 야욕을 내면서 막 유럽한테 동맹이잖아요, 심지어. 완전 동맹, 나토 동맹이지 않습니까? 네.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동맹 중 하나인데 그렇죠. 그 동맹한테 니네 나 그린란드 못 갖게 하면 니네 관세 25%딱 때릴 거야? 이거는 사실은 선 넘어도 너무 넘은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관세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Tariff, beautiful word, tariff. 밖에서 연습하고 오신 거죠. 지금 제가 국내에서는 트럼프 성대모사 제일 잘합니다. 정말요? 한번 해보시면 You 안 돼요? don't believe me? Lovely country South Korea. I love 한국 경제. Did I say right?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려도 네. 될지 모르겠지만 트럼프보다 네. 훨씬 부피가 좀 적다 보니까 그런 육중한 느낌이 나오진 않네요. 네. 무게감이. 칭찬이었습니다. 칭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근데 무슨 얘기하다 말았죠? 아니 잠깐만 네. 지금 유럽 나토. 유럽한테 지금 선 넘은 거 아니냐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워낙에 우리가 이제 관세라는 말을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또 관세구나라고 싶지만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의 사고로는 말이 안 되는 네. 이야기죠. 그리고 사실 관세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아직 증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관세를 높였을 때 성공했나? 그런 역사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 국민들에게 부를 가져다 줄까? 그것도 사실 아직 증명이 안 된 상황에서 관세를 매기겠다. 이 유럽 입장에서는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AC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제 별칭으로 바추카포라고 부르는데 이제 군대에서 네. 개인이 메고 다니면서 쏘는 포 중에 바추카포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팔계가 쏘는 거. 맞아 그죠? 그거 예. 네. 알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몇 년생인지 알아요? 모르는 몇 년생이신지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저는 빠른 84. 저는 2001년생. 주라기 공원. 비지 부금 틀어주세요. 저희 쥐라기? 이제 신뢰되는 질문은 계속해. 그만하고 신뢰되는 여기서- 질문을 해야 프로그램이 살아. 계속해야 돼. 네, 근데 방금 관세 얘기를 계속 해주셨는데 네. 일단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된 것부터가 관세로 인해서 뭔가 좀 미국을 다시 한번 부흥을 시켜보겠다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기조를 그냥 끝까지 유지하려고 억지를 부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트럼프의 뜻대로 가는 부분도 어느 정도 있다고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관세 이 정책을 좀 어떻게 보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세를 어떤 큰 무기, 정치적 무기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그 대통령들 그 이전에 미국이 하지 않았던 그런 새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몇십 년 들어왔던 신자유주의 이거에 대한 정면 비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다 열자. 다 열고 그냥 나 잘하는 거, 너 잘하는 거, 또 너 잘하는 거 있잖아. 그럼 우리 서로 그거 그냥 바꿔가면서 쓰자.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부작용, 그거는 이제 일단 차치하더라도 그런데 이 자체를 이제 거부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왜 그래야 되는데 미국이 다 잘하는데 그냥 우리가 다 쥐고 다 하면 되는데 왜 남한테 이거를 맡기며 왜 남 거를 사오며 우리 안에서 다 돼? 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과연 미국에 얼마나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이거는 진짜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그런 어떤 신호들도 지금 나오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관세를 가지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데 당장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효과가 나타나질 않죠. 그런데 당장 차원에서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쪽에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가면은 미국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부과 받는 쪽이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 큰 대응을 못한다 이런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럽의 ACI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추카포라고 하는데 그럼 아까 그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그렇네요. 예. 그런데 이게 함부로 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과거에 프로야구의 선동열 선수라고 있었는데 네, 혹시 알죠. 아시나요? 아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니 선동열도 몰라. 다시 나이 얘기로 돌아가는 말이 건가요? 안 돼. 아니 그냥 그 선수 분들을 잘 몰라요, 제가. 네. 지금은 감독도 하시고 뭐 그랬는데 네. 어쨌든 과거에 전설적인 투수였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때는 이제 해태 타이거스 뭐 지금은 기아 타이거스인데 굉장한 막강한 팀이었는데 출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투수가 던지고 있어요. 그런데 좀 이길 것 같다 싶으면은 감독이 선동열 투수 보고 몸을 풀으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나와서 몸을 푸는 것 그 모습만 봐도 상대편에서는 졌다. 그렇지. 동요가 일어나는 네, 거죠. 그러면서 그냥 게임을 포기해 버리는 그 효과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전략을 김웅룡 감독이 많이 썼거든요. 그러니까는 진짜 쓰지 않아도 그냥 몸만 풀어도 그냥 포기. 이렇게 되는 효과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협박 카드 같은 거구나. 그렇죠. 비대칭 무기, 그러니까 핵무기 같은 것도 일종의 그런 건데 진짜 쓰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좀 흔들어만 봐도 이제 상대방을 포기하게 만드는 이런 거. 일종의 바주카포가 그거거든요. 그러네. 그런데 이제 치명적으로 자기한테도 피해가 가요. 그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유럽의 경제의 어떤 위협으로 다가가는 그런 쪽을 향해서 많은 제재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의 관세하고 비슷하긴 해요. 아직은 이렇게 유럽은 좀 사리는 분위기고 그리고 그 대신에 미국은 그런데도 계속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도 그럼 스스로에게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피해가 오는 걸 아는데도 하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주장을 안 하죠. 네. 네. 본인은 아니다, 미국엔 피해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생각은 하진 않죠. 왜냐면 결국엔 관세를 내는 건 미국 국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살 파먹기를 하면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가짜 관계와 진짜 관계의 차이점이 이게 진짜 관계예요. 그러면은 일단 중국과 러시아의 밀착도 좀 있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도 좀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빙상 실크로드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서 이 북극 항로를 선점하려는 움직임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관세 카드까지 꺼내면서 좀 뭐랄까 조바심을 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들의 앞마당이니까 굉장한 유리한 그런 프리미엄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1대1로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대륙으로 그다음에 바다로 그다음에 또 하나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북방 실크로드
그 북극으로도 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지도를 한번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중국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세 갈래가 있겠죠. 그러니까 땅으로 실크로드, 과거 실크로드처럼 땅으로 가는 길, 그다음에 돌아서 이 동남아시아 지나서 가는 예, 길. 인도양을 통해서 이렇게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길. 그런데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가는 길보다 북방으로 가는 길이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얼음 때문에 조금 뭐 쉽지는 않지만 이게 만약에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렇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도 엄청난 이익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모든 면에서 모든 나라들에게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앞으로 이제 북극 항로가 열리게 되면은 그 거기서 지배력, 지배권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의 어떤 그 협력 가능성 이렇게 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경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어떤 그 상업적 차원에서의 이 북극 항로의 중요성에 더해서 그다음에 군사력 그 군사적 차원에서 보더라도 사실상 그 이 북극에서 이제 가장 가까운 나라가 어쨌든 러시아 아니겠습니까? 근데 러시아에서는 바로 북극만 넘으면은 캐나다, 미국 이렇게 이제 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뭔가를 날려도 빨리빨리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멀죠. 그리고 미국 그 알래스카 있지 않느냐? 알래스카에서는 시베리아 이쪽 그 동쪽하고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진짜 핵심부 이렇게 서쪽으로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그린란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는 군사력 목적으로도 어떤 그 러시아 그다음에 중국 앞으로의 어떤 그런 그 위협이 될 가능성 이런 것들을 어떤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최상의 위치라고 이 그린란드 지역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린란드에 있는 미군이 그 우주국이에요. 우주군이에요. 그러니까 우주군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설잖아요. 뭐 우주군은 뭐 하는 사람? 스타워즈도 그러니까 아니고 뭐예요? 우리나라는 육해공군, 뭐 해병대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에도 이제 있는데 더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육군의 전력이 가장 좀 강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 공군 전력이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니까. 그다음 공군 다음에 해군인데 그 다음이 우주군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미사일을 감시하고 추적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상당 영역을 이 우주군에서 감당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육군보다도 더 그 어떻게 보면은 센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러니까 그 우주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이 바로 거기 그 그린란드 북쪽이거든요. 네. 그만큼 군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이라는 거죠. So what are you willing to pay for Greenland? Well, I'm not going to have to pay anything. We're going to have total access to Greenland. We're going to have all military access that we want. We're going to be able to put what we need on Greenland because we want it. We're talking about national security and international security. So we're going to not have to pay anything other than the fact that we are building the Golden Dome, and the Golden Dome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going to be very amazing. It'll be Israel times probably 100. And we need it. I think we need it. And it's all going to be made in the United States.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렇게 군사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린란드 좀 관련해가지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식 섹터에도 또 뭐가 있을까를 봤을 때 단기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언급이 되는 게 방산주더라고요. 네, 그럴 수밖에 아무래도 없죠. 네, 군사적 요충지이기도 하고 이렇게 좀 뭐랄까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전부 다 이 그린란드를 탐내는 이유가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의미가 너무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방산주에도 좀 많이 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그동안 항상 조금 한이 있던 게 있잖아요. 음, 대륙 크기에 비해서 바다가 적어. 맞아요. 심지어 대만이 가로막고 있고 그 나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맞죠? 그쵸. 중국의 입장 네, 맞죠? 그래서 그만큼 좀 포기하기 힘든 땅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래서 네. 북극 항로 열리면 중국은 무조건 거기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은 정말로 북극 항로 물류 관련된 섹터들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나. 미국, 중국 가리지 않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 북극 항로가 열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이렇게 돌아서 그리고 운하 통과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서 또 운하 통과하고 이렇게 가는 그 길에 비해서 북극 항로로 가면은 이제 훨씬 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중국 모두 다 이 유럽과 어떤 그러니까 비행기로 모든 걸 실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항로,
바다 뱃길이 열린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북극이라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태평양 쪽으로 나오려 그러면은 미국이 뭐라 그러고 그렇죠. 좀 인도양 쪽으로 빠질까 그랬더니 또 뭐 인태 전략이라 해서 또 뭐 막지. 그러니까는 그러면 빨리 잽싸게 우리는 북쪽으로. 그러니까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도 또 미국으로 북쪽을 또 막아버리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장기판으로 하면 장군 멍군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어요. 북극 항로가 열리면 우리나라 부산항이 뜬다. 이거 사실입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배를 타고 유럽으로 뭔가를 실어 날른다라고 했을 때는 남쪽으로 돌아서 가는 것보다 지금까지는 북쪽은 못 갔잖아요. 얼음 때문에 못 가니까. 그러니까 뭐 쇠빙선 뭐 이런 얘기 있습니다만 앞으로 진짜 북극 항로가 열린다 그러면 부산항에서 북쪽으로 바로 가는 거죠. 남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진짜 뭔가 네. 중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물류나 항만 그렇죠. 쪽에서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통제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태평양처럼 넓은 지역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북극이. 그러니까 그 통제권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이 그린란드를 옆으로 싹싹 지나다니는 그러니까는 그린란드가 그만큼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군침을 흘리는 이제 그런 땅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렇게 막 트럼프가 자기 동맹들한테 심지어 우리도 동맹이잖아. 네. 우리한테도 굉장히 서운하게 하잖아요. 근데 유럽한테도 굉장히 서운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 동맹 자체가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아까 뭐 그 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미국이 그럴수록 중국은 가만히 있는데 이득을 보는 상황이잖아요. 최근에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영국에 세계 최대 중국 대사관이 생긴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시위를 하고 막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냐면 영국 국민들은 납득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미국 동맹이 있는데 중국 대사관 이렇게 크게 지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냐. 그리고 또 막 프랑스도 막 중국의 자본을 이용해서 우리가 더 발전해야 된다 막 이러고. 그러니까 사실 그전에 그 미국과 관련된 동맹들이 해체되고 중국 쪽으로 다들 좀 이게 손을 뻗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동맹 재편이 또 일어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그 유럽의 많은 지도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맞아요. 영국 총리,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캐나다 총리도 최근에 이제 중국과 또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많은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저도 아까 그 밈을 봤어요. 네. 근데 사실은 저도 그 비슷한 이야기를 최근 어디서인지 봤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진 않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었는데 이겼네. 그러니까 그 중국이 특별히 뭐 한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이렇게 지지고 볶고 뭐 유럽 때리고 뭐 누구 때리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지금 딱히 뭐 이익 보고 있다는 느낌은 안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몸 낮추고 있으면 언젠가는 우리한테 기회가 온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러니까는 유럽 입장에서도 지금까지의 경제 성장 그다음에 이 보안과 방위와 국방 이런 차원은 미국의 이 핵 우산 이렇게 많이 의지를 했잖아요. 그것이 어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까지 뭐 남 애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타산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 미국이 호구입니까? 지금까지 그걸 남 퍼주고 있게. 그러니까 미국도 그게 타산에 맞고 유럽도 한국도 일본도 그 타산에 맞아서 다 그렇게 한 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까 제가 이제 신자유주의 비판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의 그런 규칙으로는 안 된다 이제 분명히 그 방향 전환을 했고 물론 그 상황이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만은 없어요. 지금까지 미국이 이 신자유주의 하에서 자신들이 만든 규칙이잖아요. 그것도 많은 번영을 누렸는데 이게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가 다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를 애써 감추고 있었던 거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를 좀 깨부신 그런 차원은 있어요, 분명. 그런데 그 정도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과연 그러면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무언가를 어떤 패러다임이 나올까? 그거는 너무 위험하다. 지금 너무 이제 그 위험한 방법이라는 것이 일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도 이제 미국을 그렇게 지금까지 의지하듯이 핵 우산 속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유럽 입장에서 신경을 안 쓰던 그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최근에 유럽에서는 이 핵 무장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 중에서는 핵을 소유한 나라가 영국, 프랑스 이렇게 두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문제가 사실 이 유럽 대륙에서는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렇죠. 아니 그분들은 핵 너무 싫어가지고 그렇죠. 막 원자력 발전소도 없애고 네. 막 그랬던 분들이잖아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핵이라고 하면 아주 치를 떠는 그런 그렇죠. 좀 그런 스타일인데, 근데 최근 들어와 가지고는 그렇다고 해서 독일이 뭐 핵을 보유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유럽 차원에서 이 영국과 이 프랑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핵, 한마디로 말해서 핵 억제력이잖아요. 그것을 유럽 차원으로 공유를 하는 것이 이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법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대화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과 동시에 이제는 그러면은 그 무역이라든가 모든 다방면에서 미국 일방적인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중국과도 뭔가 우리가 이제 일정한 부분의 어떤 이 망을 좀 쌓아야 되는 거 아닌가, 건설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그런 논의들이 이제 유럽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맞아요. 사실 유럽도 그렇지만 이제 뭐 바로 미국 옆에 있는 캐나다도 그렇고, 캐나다도 네, 그렇죠. 중국과의 이제 뭔가 교역을 좀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미국과의 관계는 지금처럼 유지를 하고 있되,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조금 좋게 유지를 하되 뭔가 무역이나 또 기업 간의 교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관세도 좀 철폐하고 중국 기업들을 좀 받아들이려는 움직임이 좀 많이 나타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중국 기업들 중에서도 이제 내수 중심이었다가 해외로 많이 지금 진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말 딱 그거예요. 지금 손 안 대고 코 풀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딱 그런 느낌인 것 같고. 손 안 대고 코 풀어 보셨어요? 지금 그럴 바로 수 없죠. 시도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저한테 왜 이렇게 해보시면 됩니다. 그냥. 곤란한 부탁을 자꾸 하세요. 네. 네. 일단 저희가 이렇게 좀 편집장님 모시고 이렇게 긴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이 그린란드를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또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곳이다. 맞아요.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마지막에요. 제가 이 말 한 말씀만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린란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쿠바도 자기가 해결한다 그러고, 캐나다도 미국으로 편입한다 그러고, 거기에 그 파나마 운하, 네. 운하도 자기 거 만들겠다 그러고, 지금 막 전 세계로 지금 막 쏟아붓고 있거든요. 그 이유 결정적으로는 앱스타인 때문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글쎄요, 거기까지 나가는 건 너무 많이 나가신 거 아니에요? 본인의 이런 어두운 면을 감추기 위해서 바깥에 엄청 많은 적들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닌가? 오. 근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사실 트럼프가 일기 때 처음 당선이 됐을 때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위험한 사례라는 책도 나왔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신 과학, 그다음에 의사 이런 사람 27명인가가 이제 굉장히 위험해진다 책을 냈는데, 거기서 그 의사들이 얘기하던 많은 어떤 그 경고들이 실제로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그런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행했던, 그리고 앞으로도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세상을 이렇게 위험하게 만들었을까? 저는 그것도 맞지만 그 반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그 위기를 맞는 민주주의가 트럼프라는 위험한 사례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과거에 일기 때 처음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사실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과연 그러니까 공화당의 후보로 나왔을 때 네. 공화당이 쟁쟁한 후보들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인간 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다들 그냥 놀려먹기 바빴죠. 근데 그 아주 직설적인 말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갑자기 떠오른 그런 후보, 그 다음에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 미국 사람들이 이상해졌네라고 하면서 이게 잠깐 바뀔 그다음에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아, 이거는 분명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간다. 이건 사실인 것 같아요. 다만 이 지금까지의 그 자유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폐기가 되고 그 대체가 과연 그런 이런 그 폐쇄주의 아니면은 어떤 고립주의 이게 방법이냐 그거는 우리가 그 물음표를 제기해봐야 되는 것이고 좀 더 길게 생각을 했을 때는 과거 우리 역사 속에 이제 중상주의라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질서하고는 반대가 되는 어떤 그런 건데 국가가 모든 것을 주도를 하고 국가의 이익이 곧 어떤 그 경제의 목적이다라는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어떤 위험이 닥쳤는지는 우리가 역사책을 보면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런 방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이렇게 밀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우려는 우리가 이제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쉽게 예를 들어서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파나마를 소유하고 키우바를 근데 소유라는 것은 특히 그 그린란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건 못 되거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내가 산다. 만약에 안 내놓으면은 군사력으로라도 갖는다 이렇게 세게 질러 놓으면은 그다음에 협상력이 생기니까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소유하는 데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까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만평을 준비를 했잖아요. 네. 이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소유는 못한다고 했는데 지금 담고 있어요, 마트에서. 네. 장바구니에 하나 둘씩 많이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담고 그걸 우리가 있고. 지금 쳐다보고 있죠. 중국과 한국 그리고 미국 국민들. 네. 저희가 오늘 또 그린란드 얘기를 하면서 군사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뭔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관계에 대한 얘기도 듣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경제적인 부분까지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시작은 미미하지만 네. 정말 오늘 시작이었는데요. 오늘 시작 미미했을까요? 굉장히 미미했던 것 같고요. 앞으로 더 미미한 그런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겼을 것 같고 오늘의 교훈은 이겁니다. 트럼프가 이렇게 미쳐 날뛰는 이유 트럼프의 골반이 멈추지 않는 탓이다. 이 춤이 계속될수록 세계가 더 유동치고 있어요. 트럼프 YMCA 춤 그만 춰! 멈추란 말이야.